자, 짚고 넘어가자. 제곱근이 뭡니까? 어떤 x를 제곱하였을 때 a가 제곱근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제곱근이라고 하죠. 양의 제곱근은,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 0의 제곱근은?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자, 그러면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과 에서 a의 제곱근 또는 제곱근 a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구해야 하는데 네. 제곱근이 플러스 네, 일단 그렇게라도 기억해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어떤 식이라고 얘기했었죠? 보내셨어요. 네.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사실은 뭐 때문에 이게 두 개, 한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제곱근 a는 제곱근 a에서 제곱근 기호적으로. 그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만 두고 그래요? 그 제곱근 A는 그 사용되는 그 기호에서 그 근호를 나타내는 뭐 A의 제곱근의 개념이나 친구를 양의 제곱근 없는지 저 대답을 원했죠? 처음에 뭐라고요? 그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동음이의어에 가까워요. 같은 뜻을 지닌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게 앞에 붙을 때는 기호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루트랑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단지 제곱근 A는 뭐랑 똑같다? 루트 A와 같은 의미이다. 하지만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 성질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엔 뭐 제곱해서 A가 되는 그 수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들과 관련돼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으니 넘어갈게요. 네. 대조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넘어가고요. 일단은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그 멘트와 두 번째는 아까 뭐요? A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것과 전체 제곱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요? 루트 A를 제곱하는 것과 루트 A를 제곱하는 거의 차이는 뭐예요? 위에서의 의미는 뭐지? 얘는 의미로서 한번 생각해봐. 얘는 뭔데? 이거 자체가 무슨 뜻이야? A의 제곱근이죠. A의 제곱근. 제곱근이라는 게 아까 뜻이 뭐라고요? 제곱하면 뭐가 나오는? A가 나오는. 즉, 이 애를 제곱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고? A가 나와야 된다고. 라는 뜻이 된다고. 하지만 요 안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우는 거라서 결국에는 뭐와 똑같다? 절대값 A와 같다. 라고 생각하라고. 위, 아래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확장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더 커져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들, 이번 첫 수업 시간에, 첫 수업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할 부분은요, 제곱근과 실수입니다. 제곱근과, 다시. 무리수와 실수죠.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무리수라는 거를 하기 전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아니 1학년 이전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배웠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엔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단원이냐면 결국엔 수체계의 확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원들입니다. 수체계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그 카테고리가 뭔 내용이냐면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세상과 자, 태어나서 응애 하고 태어난 다음에 이제 슬슬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에 가장 처음 배웠던 건 뭐부터 배웠을까요? 숫자로 따지면 뭐부터 배웠죠? 자연수부터 배웠어요? 난 1부터 배웠는데 쟤는 자연수를 배웠군요. 졸라 대단하네. 개 똑똑해요. 진짜 졸라 똑똑한 거죠. 나는 태어나서 가장 처음에 배운 숫자가 1이었어요. 난 1밖에 몰랐어. 너 그 하나 없다. 하나 없다. 이거밖에 몰랐는데 지금 뭐 태어날 때 처음 배웠을 때부터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만 막 이런 거 막 자연수 배웠대잖아요. 박수. 멋있. 뭐라고요? 가장 처음에 배웠던 숫자 1. 그 다음은요. 사실은 2라는 개념보다 개념적으로 따졌을 때 0을 먼저 배웠을 거야. 왜? 있다와 없다를 먼저 구분을 했을 테니까 0, 1. 0은 없다, 1이라는 건 있다 라는 걸 먼저 구분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배울 때에는 자연수를 먼저 배웠을 거고 그리고 자연수와 관련된 0이라는 애를 배웠겠죠. 요거까지만 배우고 초등학교로 올라가자. 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에도 초등학교 때는 뭐냐면 수의 확장이 아니라 표현 방법으로서 새로운 표현을 배웁니다. 어떤 표현 방법을 배우죠? 분수라는 표현법과 소수라는 표현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표현 방법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분수는 자연수냐? 자연수일 수 있잖아. 예를 들면 2분의 4라고 하는 애는 뭐야? 자연수잖아. 그지? 그냥 근데 단지 분수 형태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분수와 소수라는 거는 표현 방법이에요. 근데 난 여기다가 일단 쓸게요. 분수와 소수에 대해서. 자,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멘탈이 깨지는 일은 뭡니까? 유리수를 배워요. 갑자기 뜬금없이 자연수에 반대되는 거를 배운대요. 막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 막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자연수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양의정수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음의정수라는 표현을 써서 요 세 가지를 정수라고 한대요. 그죠?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정수가 그런 정수로 표현될 수 없는 분수와 소수들에 대하여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배워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유리수라고 배웁니다. 딱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여기까지만 배워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난이도가 높은 고난이도 교재에서는 유리수의 정의에 대해서도 다루기는 하는데 사실 유리수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웁니다. 여기까지만 배워요. 그냥 유리수래요. 이런 애를 유리수라고 한대. 자, 2학년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학년 과정에서 그 다음에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자연수 0밖에 모르던 그 관계에서 확장을 해서 유리수라는 개념을 배웠고 음수라는 개념을 배운 게 가장 크죠. 음의 정수뿐만 아니라 음의 유리수까지도 포함해서 음수라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은 여기서 2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우는 내용이 뭐였죠?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그죠?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분수 중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면은 소수는 무슨 소수가 되고? 유한소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2나 5 외에 다른 소인수가 존재할 땐 뭐가 되더라? 무한소수가 되더라.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서 배우는 무한소수들 중에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무슨 소수? 순환소수와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유리수를 다시 정의해줘요. 유리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죠? 비용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유리수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유리수다. 유리수입니까? 유리수의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네, 분수 형태로 나타낼 때에 분자와 분모는 모두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추가로 b는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냥 분수라고 하면은 애매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마 민영이만 들었을 텐데 왜? 나랑 했으니까 여기서 물어봅시다. 유리수의 뜻이 뭐예요? 혹시 뜻을 아십니까? 기억나냐? 나눌 있잖아요. 맞아요. 수학적으로서가 아니라 한자의 의미로 한자예요. 요것도 한자, 요것도 한자, 요것도 한자입니다. 유도 한자, 리도 한자, 수도 한자인데요. 일단 먼저 가운데 있는 리부터 생각해 보자면 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다? 나눌 리자예요. 분리수거 할 때 리예요. 그러면 옛날 얘기를 잠깐 할게요. 지금 결국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문화에 관련된 뭐와 관련된 그러니까 어느 역사를 따라가고 있어요? 유럽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저기 마추픽추 뭐 아즈텍 뭐 이런 쪽에서 나온 문화권에 있는 그런 거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거기서 사용했다면 우리는 지금쯤 16진법, 12진법, 막 32진법 이런 64진법 이딴 걸 쓰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시아권도 물론 10진법 세계긴 했지만 만약에 아시아권에서 뭔가 했었다면 한자로 졸라 쓰고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이런 걸 쓰고 있다고요. 3 곱하기 4 더하기 5라고 하는 이 3, 4, 5라고 하는 이 숫자 자체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당연히 옛날 로마 시절에는 뭐 V라던가 뭐 I라던가 C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썼지만 이렇게 써줄까? 1, 5, 10, 50이 뭐더라? 50이 뭔지 까먹었고 어쨌든 C가 100이고 그 다음에 50이 뭔가 하나 있는데 뭐 해갖고 뭐 하는 그 기호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게 편리하니까 요걸 썼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곱하기랑 더하기, 나누기, 빼기라는 기호 자체가 제대로 잡힌 거는 언제쯤이라고요? 1400년대가 넘어서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수학이 없었냐? 아니요. 수학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이 수학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말로. 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풀어서. 예를 들면 그 한글로 치자면 이런 식이었던 거죠. 3에다가 4를 곱하고 그 후에 5를 더 요 깨작 하나, 둘, 셋, 넷, 5개를 쓰기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했었다고요? 그럼 아시아권, 한자권에서는 어땠을까요? 똑같았죠. 특히나 분수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이렇게 식을 쓰는 체계가 잡힌 후에 나온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 분수라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야? A를 B로 나누었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죠? 우리 3을 4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걸 4분의 3이라고 쓰잖아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근데 아시아권 그럼 한자 쪽에서도 생각하게 되면 무슨 의미라고요? 나누다라는 의미와 분수라는 의미는 어떻게?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즉 여기서 유리수라고 하는 건 나눌 수 있는 수 있을 유자를 써서 나눌 수 있는 수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의미적으로 파고들어서 뭐라고? 분수로 표현 나타낼 수 있는 수로 가는 게 맞다고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자.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를 잘라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제 그 유리수가 아닌 수에 대해서 정의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없을 무자를 써서 무리수라고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무리수를 배웠을 때는 언제쯤일까? 더 내려가요.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요. 아니요, 파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배운 건 아니지만 파이 대신에 뭐라고 배웠지? 원주율이라고 하면서 그 원주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면서 뭐 3.141599265357989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원주율이라고 주어지는 걸로 간단하게 계산한다 이 정도로 나왔다고? 기억나? 그 다음에 그 원주율 3.1, 3.14, 뭐 7분의 22, 뭐 이런 것들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부터 파이라는 걸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파이라는 기호를 새롭게 알려준, 그 수를 새롭게 알려준 거고요. 즉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신 건 언제?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뭘 알고 있었다? 무리수를 알고 있었다. 뭐로? 파이로. 그럼 또 어떤 거? 자, 방금 저번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무리수라고 하는 거는 다음 숫자, 바로 그 다음 소수가 예상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계속 달라질 거야. 그치? 근사값 실험에 대한 결과값으로서 나올 테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루트 2라고 하는 애도 결국에 무리수가 된다. 맞아? 그러면 루트 3도 유리수 된다. 맞아? 맞아, 틀려? 맞아. 그러면 루트 4는 유리수야, 아니야? 아니야. 야, 루트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 하나를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무리수의 뜻이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할까요? 얘가 아닌 거. 유리수가 아닌 수.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순하지 않는 거. 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요. 그 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유리수가 아닌 수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근호가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다 무리수인 건 아니다. 그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수 중에서도 뭐가 가능하면 벗고 나올 수 있다면 걔는 무리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있는 페이지 17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7페이지. 자, 17페이지에 있는 무리수의 분류 같은 경우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그젬플 4-1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가 유리수이면 유, 무리수이면 무를 괄호 안에 쓰라고 하네요.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유, 2번은 무, 3번은 유, 4번은 무, 5번은 유, 6번은 유, 7번은 유, 8번도 유, 9번은
8번은 이유. 9번은? 이유. 9번은? 이유. 해? 유. 아. 10번은? 무. 4-2번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는 이 하위 개념을 싹 다 포함한 애기 때문에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어요. 자, 2번. 유리수가 되는 무리수도 있다. 지금 무리수의 정의가 뭐라고요? 네. 근데 둘 다 되는 건 그럼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겠죠. 3번. 무리수는 양수인 무리수와 음수인 무리수가 모두 존재한다. 맞을까요? 맞겠죠. 당연히. 그죠? 유리수도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가 있잖아요. 정수도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있듯이. 그죠? 자, 4번. 근호를 포함한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아니에요.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아요. 수학하지 않는다. 예제 4번이요. 다음 중 무리수를 모두 고르면 1번, 답은 2번이랑 3번. 우와, 3번? 2번, 아, 무리수. 아, 무리수. 2번, 5번. 5번. 왜? 5번은 5번은 루트 2가 있어서 루트 2라는 값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값이냐면 대략적으로 근사값을 구해보시면 1.414라고 하는 값을 가져요. 그런데 루트 2라고 하는 거에다 2를 더하면 그 대략적으로 3.414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이 뒤에 끊임없이 어쨌든 이어지는 수숫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거기에다가 정수를 더한다고 유리수로 바뀌어 갑자기? 근데 왜 고민을 해? 그래서 요거 한번 그럼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아, 그럼 이건 어때? 유리수랑 유리수 더하면 어떻게 돼? 유리수예요? 유리수에다가 무리수 더하면 뭐가 돼요? 무리수 돼요? 그러면 무리수에다가 무리수 더하면 뭐가 돼요? 몰라요. 왜요? 제일 쉽게 보여줄까요? 니네가 아는 걸로? 파이랑 마이너스 파이랑 더하면 얼마예요? 파이랑 루트 2랑 더하면 얼마예요? 그냥 이게 끝이거든요. 자, 얘는 위에 거는 뭐예요? 유리수죠. 아래 건 뭐예요? 무리수죠. 그럼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뭐로 특정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좀 하나만 합시다.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뭘까요? 유리수요?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유리수는 0이 아닌 유리수예요. 무리수가 되죠. 네. 유리수는 not 0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러면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뭘까요? 진짜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얼마예요? 루트 2를 제곱하는 건데. 모르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구한 유리수와 무리수, 항상 우리는 이걸 배우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배워서 유리수라고 했고, 유리수와 무리수라고 하면은 이제 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합쳐서 이제 실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실수라고 하는 애의 의미가 차 mistake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실수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해서 reality number라고 해요. reality number라고 해요. 영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해요. 이 reality number. 그러면 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카테고리를 잘 보시면 실수라고 하는 건 크게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2개. 뭐랑 뭐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한다입니다. 유리수만 따로, 무리수만 따로 부르는 건 그냥 유리수는 유리수고 무리수는 무리수고요. 그 둘을 합쳐서 실수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과정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배웠으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수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뭘 배울 차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를 배울 차례. 제가 영어에 약해서 영어를 이 리얼리티밖에 못 쓰긴 하는데 결국엔 뭐 어떤 느낌이냐, 영어로 따지면 뭐냐면 imaginary라고 해요. imagine, 상상 속의 넘버, 수, 상상 속의 수, 즉 허구의 수, 진짜가 아닌 수라고 해서 허수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이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합니다. To be continued.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그걸 왜 배워요? 그건 그때 가서 알려드릴게요. 나 거기서도 할 말이 이만큼 많아요. 적어도 나만큼 잡소리 많이 하는 선생님은 없을걸. 자, 실수라는 건 뭐라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야. 뭐랑 뭐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합하여 포함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수를 나타내기 가장 좋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요거는 천천히 갈까? 아니야. 저기 뒤에 있는 6번 내용인데요. 뒤에는 6번 내용이라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수직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수직선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여기 요 색깔로 내가 유리수를 칠할 거야 라고 한다면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내가 알고 있는 수만 이렇게 다락 채웠을 때 꽉 채워진다라고 할 수 있을까? 꽉 채워진다라고 하면 이런 숫자는 태어나서 존재하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요 사이에 요렇게 채워지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수직선을 꽉 채울 수 있을까? 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모아놓은 게 수직선이에요. 그럼 그 수직선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모든 점들은 각각의 실수값에 다 부르는 이름이 하나하나 있겠죠. 어디든 여기 뿅 하고 치면 얘는 뭐야? 걔는 이름이 이거야. 얘는 뭐야? 걔는 이름이 이거야. 이렇게 할 말이 다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수직선은, 여기서 중요한 건 수직선은 뭐 할 수 있다? 실수로 꽉 모두 채울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직선은 실수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수라는 조건은 뭐랑 뭐가 필요하다고? 뭐랑 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자,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 유리수만으로 모든 수직선을 채울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요. 무리수만으로 모든 수직선을 채울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요. 수직선은 둘 다 합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수에 대한 조건, 성질, 아예 기본적인 성질 하나만 가져갈게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수에 대해서 뭘 배우냐면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약속하냐면 실수라 함은 실수라는 것에 있어서 항상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0에서부터 1까지를 10등분을 해서 나눴어. 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 안에 있는 애를 또다시 10등분을 해서 나눴어. 를 다시 10등분을 해서 나눴어. 를 다시 10등분을 해서 나눴어. 를 계속 무한히 반복한다고 끝날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요 숫자. 뭐 여기는 요 숫자. 여기는 요 숫자. 요 사이에 있는 숫자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무수히 졸라 많겠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확대. 그러니까 뭐야? 확대 하더라도 손가락에 관절염 걸어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야? 항상 그 두 점 사이에는 두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실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틀려요?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이거 얘기한 것만 해도 유리수로 얘기한 건데.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서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그러면 유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자, 여기가 이게 6번 내용입니다. 가벼운 거예요. 자, 한번 5번부터 채워볼까요? 오늘 내용 진짜 개념 별로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짠, 끝. 별거 없죠? 자, 5-1번. 다음 보기에서 아래 보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를 찾아 써보십시오. 자연수. 자연수 뭐야? 루트 81. 또 있나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그죠? 정수는요? 루트 81. 당연히 자연수는 정수이기 때문에 루트 81 포함해야 돼요. 마이너스 루트 64. 그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 또 0까지. 0도 포함해야죠. 유리수의 조건은요?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64, 루트 0.25,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3.14, 마이너스 3분의 10, 1.5 수단소수, 0, 0.01 요런 애들이 이제 유리수가 되겠죠. 그럼 무리수가 되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 있어요? 루트 10, 루트 3. 그럼 실수는 뭐라고요? 네, 전부. 몽창 다. 자, 그럼 5-2번에 아래 보기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몇 개? 몇 개? 4개. 왜 4개? 6분의 5. 4.103 순환소수. 루트 25분의 16. 루트 0.4 순환소수. 9분의 4니까 3분의 2로 나오겠죠. 다음, 자, 예제 5번으로 갈게요. 다음 좀 옳지 않은 거 몇 번?
5번. 왜요?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일단 저거 계산하면 값은 얼마고? 9죠, 9. 9니까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게 아니라 그냥 유리수예요. 다음, 자, 6번으로 넘어가서요. 실수와 수직선과 관련된 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6-1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에 두 정수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번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거 다 개념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날 수 있다. 맞아요.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모든 점과 1대1로 대응된다. 이것도 1대1 대응이라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한 점당 이름이 하나밖에 없냐? 네.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워져 있다? 아니죠. 실수로 메워야 된다고요. 즉 유리수, 무리수가 다 필요하다고요. 6-1번 예제로 넘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얘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이죠. 그죠? 4번 어떤 내용이야? 여기요. 서다한 두 무리수의 합은 항상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6-2번. 아, 저는 이 6-2번 설명하는 거를 참 이렇게 설명하는 게 불만이에요. 뭐가 불만이냐면 이거는 어떤 방식의 설명이었냐면은 공구계정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공구계정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몇 학기 어디서 언제 배웠다? 자, 뭔 미친 소리를. 공구계정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3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근데 지금 15계정이 되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얼마로 2학년 2학기 걸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사각형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복잡스러운 과정이 필요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4칸짜리인 한 칸이 1인 더해서 이거 넓이가 얼마야? 4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잡으면 넓이가 얼마가 돼? 2요. 그럼 요 안에 있는 넓이도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 네. 그럼 요 한 변의 길이는 넓이가 2내니까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지? 루트 2요. 라고 배웠다고요. 자, 필요 없죠, 지금. 왜요? 니네는 뭘 배웠으니까? 피타고라스 배웠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즉, 얘랑 얘를 제곱해서 더한 값이 뭐라고? 2잖아. 그럼 2라는 애의 제곱근을 구하시면 되죠. 얼마? 루트 2. 이게 1호 계정의 방법이에요. 그죠? 이게 1호 계정 방식의 설명인데 얘는 뭐예요? 지금 공구 계정의 방식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겁나 귀찮죠? 그래서 무시하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무리수도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때 3가지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자,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향이 필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수직선 상에서의 방향을 생각하세요. 수직선 상에서의 방향, 오른쪽은 무슨 방향? 오른쪽은 양의 방향. 왼쪽은 무슨 방향? 음의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책으로 써야겠다.
오른쪽은 플러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기준점, 방향, 길이 어느 점에서 어디로 얼마만큼 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오케이? 납득했어요? 일단 모르겠으면 레시피야. 니네들이 처음 보는 빵 레시피를 빵 만들 거야. 빵 만들 때 뭐 하라는 대로 하자. 그죠? 일단 뭔지 모르겠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자. 여기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막 들어가요? 만들어보지도 않고서? 모르죠? 일단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죠.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짠짠짠.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칸이 이렇게 0과 1 사이에 정사각형 하나가 있어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라고? 루트 2예요. 루트 2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원을 반지름을 이 선분을 반지름으로 하여 원을 그렸을 때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서 시작해서? 기준점이 얼마인데? 0에서부터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다고요? 루트 2라고요. 즉,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A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모도 생략 가능하고 0도 생략 가능하고 모도 생략 가능하니까 플러스도 생략 가능하니까 A의 좌표는 뭐구나? 루트 2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요. 항상 기준점, 방향, 길이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것만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라는 애를 기준으로 요 점 A를 잡았어요. 그럼 A점의 좌표는 뭐가 되게? 라고 하면 뭐부터 쓰라고? 기준점이 얼만데? 마이너스 3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루트 2. 루트 2만큼 이게 좌표예요. 끝이에요. 앞에가 0이 아닐 텐데. 남겨놔야죠. 그래서 항상 기준점, 어디서 출발했고,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그럼 반대로 가봅시다.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똑 떨어져요. 자, 요점. 요 B의 점. B점의 좌표는 그럼 뭘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그죠? 네, 이게 다예요. 어려워요? 자, 레시피만 지키시면 돼요. 제가 아까 환장한 것 중에 하나가 지들 멋대로 맘대로 막 불러가지고 내가 미쳐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데자뷰처럼 뭔가 느낌 빵 하고서 우리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빵을 하셨는데요. 어렸을 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하도 많이 먹어대니까 그 간식을 충당하기 위해서 집에서 가끔 빵이나 과자를 해주셨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어머니가 이제 심지어 베이킹을 배워요. 그래서 레시피까지 받아와. 그럼 어머니는 맨날 하는 말이 그래. 너무 달아. 하면서 뭘 하시냐면 설탕을 아예 빼요. 설탕을 더 넣은 게 아니야. 그냥 빼버려요. 그리고 빵을 만들어줘요. 그럼 밀가루 구이가 나와요. 쿠키가 아니라. 밀가루 반죽 구이가 나와요. 네, 씹다 보면 달아요. 녹말이 이게 분해되다 보면 달아요. 근데 뭔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한테 대놓고 말했죠. 엄마, 이거 맛이 없어. bad가 아니라 무야. nothing이야. 아무 맛도 안 나. 그냥 씹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엄마가 저를 엄청 뭐라 했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안 고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레시피를 딱 보자마자 이건 너무 달아 보여 하고서 그냥 아예 빼버려요. 그래서 내가 나랑 형이랑 맨날 이제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있죠. 한 번이라도 좀 레시피대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고쳐. 왜 그거를 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뜯어 고쳐? 를 아빠네들이 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해보고 고쳐! 를 하지도 않고 그냥 딱 보자마자 갑자기 내가 뭐라고 진짜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이었어.
응? 그래서 여기서부터 루트 2만큼이고, 자, 그럼 요 값이 얼마야? 라고 했더니 뭐, 9. 그럼 이쪽으로 가면 얼마인데? 5 플러스, 너희 학교 애들 중에 하나야. 마스크 쓰는 애는 그래서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막 그거 가지고 니네 우리 어머니 레시피 생각난다고 막 겁나 뭐라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도 하나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바꾸셔도 돼요. 니들 맘대로 하시면 되죠. 그게 니들이 더 편한 방법을 찾아내면 나한테도 좀 공유해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한 번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의 응용은 너네 몫이지만 그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겠죠. 자, 6-2번. 6-2번에 EFGH의 넓이는 ABCD 넓이의 2분의 1 맞아요. 이거 맞아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공구계정 스타일이에요. 그냥 쭉 할게요. EFGH의 넓이는 2이다. 네, 그래서 FG의 길이는 루트 2이다. 네, 맞아요. I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2이다. 맞아요? 예,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이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J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이다. 맞아요? 아니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6-2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유제 6-2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보이셔야 합니다. 얘기하진 마시고요. 풀었으면 푸셨으면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입은 열지 마시고 풀었으면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항상 순서는 요걸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1번. A의 점의 좌표 어디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루트 2 맞아요? 네. 2번. B는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루트 2 맞아요? 네. C는요, 1에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루트 2니까 뭐라고 적어야 되죠? 1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되죠? 3번이 틀렸네요. 4번은요, 2에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루트 2 맞죠? 2는요 1에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루트 2 맞죠? 자, 6-3번. 그럼 저 CD의 길이는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생각하시면 PQ의 저기 뭐야 CD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루트 5죠. 1 더하기 4니까 5가 되고. 그럼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중에 ABC, 그 오른쪽 그림에서 ABCD는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이다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1 더하기 4는 5라서, 네, 루트 5입니다. 자, 그럼 PQ에 대응하는 수. P점이 뭐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그죠? 그거 표시할 때는 이렇게 쓰세요. 좌표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바로 옆에다. 네, 점 옆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순서상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좌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Q점의 좌표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4번 실수의 대소관계. 대소관계 할 때 제일 먼저 기준 우리 항상 뭐부터 하라고 얘기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크기 비교할 때는 뭐부터 해라? 대소 비교할 땐 뭐 하면 된다? 몰라요? 이거 나 얘기했는데? 양면 제곱. 우와, 그거부터 나와요? 정신 나갔네?
대소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게, 부호만 우와, 부호 확인부터예요? 무슨 부호로 확인하는데요? 제곱은 제곱근이 나와요? 벌써부터? 갑자기 제곱근이 왜 나오죠? 나는 그냥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한 건데.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너네 상태라니까. 뺀 값을 비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빼고 본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혹시 제가? 아예? 저번 시간에? 그냥 A가 루트 사실은 지금 이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면요. 중학교 1학년이랑 2학년 과정에서 걸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도 유리수 대소 비교하는 거 나오는데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 해요? 빼서 비교하지 않아요? 즉 A에서 B를 뺀 값이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죠. 는 0이면 같은 거고요. 작으면 작죠? 이거 몰라요 혹시? 그래서 뭐부터 한다고요? 빼서 비교요.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은요.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차를 이용해요. 두 번째는 뭘 이용하냐면요. 같은 동일한 부호일 때 예를 들면 특히나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에 제곱을 비교해요. 일 때 A 제곱과 B 제곱을 비교해요. 그럼 이거 비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빼서 비교해요. 그죠? 얘가 0이라고 한다면 A가 B보다 큰 거고요. A 제곱과 B 제곱을 한 값이 0이라고 한다면 A와 B의 값은 서로 같은 거고요. A 제곱을 한 거랑 B를 제곱한 거랑 뺐을 때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건 A가 B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가장 우선이 뭐라고요? 차를 이용한다고요. 대소 비교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은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 있는데 이거 초등학교 때 했던 건데 이거 이미 초등학교 때 했었어요. 니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수의 차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는 빼서 비교, 두 번째는 나눠서 비교. 빼서 비교한다라는 건 뭐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차이나 라는 거고, 나눠서 비교는 뭐야? 얘가 얘의 몇 배야. 이게 나눠서 비교거든요. 즉 나눠서 비교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B예요, B. B를 보는 겁니다. B가 1보다 크면 B가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고 B가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큰 겁니다. 봐봐, 생각해봐. B분의 A가 1보다 크면 A가 1보다 큰 거죠. A가 B보다 큰 거죠. 만약에 A가 얘보다 작으면.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네, 총 세 가지예요. 근데 그 세 가지를 굳이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당장에 자유롭게 써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무리수를 제곱을 할 수 없거든요, 너네는. 너네 이거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빼서 비교하세요. 빼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7-1번에 1번
누가 더 커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2번은요, 누가 더 커요? 왼쪽이 더 크죠? 왜 왼쪽이죠? 5가 더 커, 24가 더 커, 루트 24가 더 커. 5가 더 커요. 자, 그럼 3번은요? 헷갈려? 제곱하고 싶지? 근데 이거 제곱하는 값을 모르겠죠? 오른쪽이 더 커요? 어허. 자, 0하고 루트 3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기 헷갈려? 그럼 뭐 할까? 우리 부등식의 성질 있지 않나?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해도 되지 않아? 그럼 2가 커, 루트 3이 커. 2가 더 커. 그러니까 얘가 더 커. 4번은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 얘도 계산하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보면 돼? 루트 10 플러스 1하고 3하고 이거 헷갈려. 그럼 어떻게 봐? 루트 10하고 2하고 보면 되죠. 양쪽을 일찍 빼서. 그럼 누가 더 커요? 얘가 압도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7-2번. 3과 루트 10-1의 대소를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뭐 했어요? 뺐죠. 뺐더니 뭐가 나왔어요? 4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왔어요. 4가 클까? 루트 10이 클까? 뭐 하면 돼? 걔네들도? 제곱해서 비교하면 돼. 4는 루트 16이죠. 4는 루트 16이니까 4가 커요? 루트 10이 커요? 4가 더 커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 음수? 양수. 즉, 4가 루트 10보다 커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3은 루트 10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커요.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번.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는 뭐와 관련된 실수, 무리수와 실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에 별거 안 배웠습니다. 무리수가 뭐라고? 유리수가 아닌 수.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라고요. 그래서 그 무리수와 유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수라고요. 자, 그럼 그럼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라고? 수직선은 실수로 모두 채울 수 있다. 즉, 실수로 채우기 위해서니까 유리수와 무리수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이건 꼭 기억해라. 뭐? 두 실수 사이에는 반드시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건 꼭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외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더 이야기할 것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있는 1교시에서 잔소리만 안 했으면 제가 오늘 삼각형과 관련해서 진도를 나갈까 했는데 이미 잔소리를 해버려서 진도 더 못 나가요. 뭐 시간 부족하면 보충 때려야죠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너네들이 확인하십시오. 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확인하는 거랑 2학년 2학기 거 같이 병행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개념책 들고 다니세요. 노트, 제가 줬던 프린트.
거기에 그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얘는 빼고 나중에 설명할 거야. 뭐 이런 것도 하겠죠. 그 다음에 C1 교재도 같이 좀 들고 다니시고요. 그래서 네, 일단 촬영을 여기까지 끊을 테니까요. 지금 밑에 있는 유제들 한번 채워보시면서 질문할 거 질문해 주십시오. 시원은 중간중간에 풀어요. 뭐라고요? 시원은 중간중간에 풀어요. 네가 풀어도 되냐고요? 뭐 풀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